소개해드릴게요. 남편의 실체입니다. 안녕하세요. 4살하고 9개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아내입니다. 우리 남편은요. 띠리리리리리리리. 여보시, 뭐라고? 문제가 생겼다고? 그럼 내가 가야지. 지금 간다. 미쳤나 당신. 지금 새벽 1시다. 어디 가는데? 안 된다. 엄마, 그리 상관없다. 이 완전 참 독하네. 세상이라는 거는 다 돕고 사는 게라. 그래 사는 게 뺏기라면 가다나. 이 인간이 내 남편입니다. 남들 일이라면 자다가다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여보, 어디가? 네, 유치원 재롱잔치 왔다. 에이? 아니, 우리 딸은 오늘 유치원 안 가는데 어디 유치원을 간다고? 친구 딸 재롱잔치 하는데 친구 가야지. 바보다 뻔짜. 띠리리리리리리. 여보, 거기는 또 어디가? 여기 아는 형님 이모님의 아들의 결혼식 뒤풀이 왔다. 아니, 무슨 프로 참설렁도 아니고. 근데요, 남들한테 이런데 나한테는요. 여보, 우리 아가 온다. 좀 봐줘. 힘들다. 그럼 아는 다 우는 기다 원래. 여보, 어깨 아파. 어깨 좀 주물러줘. 어깨. 야, 니가 와 힘들다. 안 된다. 와, 엄두가 안 난다 승모근이. 정작 가족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이렇게 사연을. 주현 씨, 예. 남일에 좀 이렇게 나서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참 오지랖이 넓다는 소리 들었는데. 예, 이제 결혼했으니까. 근데 관리를 해야겠다. 예, 내가 좀 힘들어져서. 예, 땀을 너무 나봐요. 열감지 이런 걸로 찍으면 여기만 뻑뻑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요, 예. 1년 중에 1월 15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땀을 안 나요. 진짜? 네. 왜요? 거기 그냥 비수기예요. 그때 비수기고. 근데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못 봐요. 비수기로 방송도 좀 쉬거든요. 그래서 여기 겨울잠 자요. 예, 보내드릴게요. 아유, 예. 예. 갈게요. 아우, 시원하다. 아우. 갈게요. 가까우니 또 온풍기 같아요. 그지. 그러면 고민의 주인공 만나볼게요. 문경에서 왔습니다. 대체 남편분이 뭐 하느라 그렇게 바쁘신 거예요? 저희 신랑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제 건강원을 이제 하고 있고, 건강원. 예, 모임을 많이 하는데 그 모임에서도 감투를 또 많이 쓰고 있어요. 몇 개만 얘기해 그런 주세요. 스타일이네. 어떤 모임의 감투예요? 일단은 청년몰 대표, 의용소방대, SNS 기자단, 시당 청년상인회, 조기축구에서 이제 사무국, 동창회에서 부회장. 진짜 많으신다. 그리고 지역 캠페인, 뭐 체육대회, 뭐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은 다 뛰쳐나가는 어머나. 예, 프로 참석. 아니, 집에서는 뭘 맡고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는 잠. 잡을 담당하고 들어보니까 약간 자발적인 것 같은데. 약간 오지랖퍼예요. 누가 뭐 해달라 이러면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서. 거절을 못하는구나. 아는 형님이 이제 이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사를 하면 이사짐 센터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굳이 자기가 가서 냉장고 옮기는데 도와줘야 되겠다면서. 그리고 누가 막 고민 있다고 하니까 밤새도록. 뭐 연애사부터 인생사까지 뭐 다 그렇게 하러 다니고 8촌의 결혼식까지 그런데 가고 아는 형님의 이모님의 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다. 근데 뒤풀이를 한다. 좀 와달라. 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4시에 들어왔어요. 이 정도면은 핵인싸. 이제 어딜 가면 점촌에 뭐 어디 가면은 그냥 양재표 씨가 양반장이네. 연애 때 좀 눈치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저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네,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막 모임에 가서 내가 낼게 이러면서 돈 내고 하니까 너무 사내다운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 마음이 너무 따뜻해. 그랬거든요. 그런데 둘째 낳고는 이 사람이 진짜 가장의 어깨가 너무 무겁다. 진짜 더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더 일을 늘려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데 결혼 전의 장점이 결혼 후에 단점으로 보인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랑은 계속 남으로 지냈어야 돼. 진짜 그냥 동네만 지냈어야 되는데. 남으로 지내면 엄청 좋은 사람. 그렇죠. 사실 전화해서. 주변에도 이런 동생이 있으면은 진짜 좋거든요. 애 둘 낳았으니까 가장의 어깨가 무겁다. 일을 더 해야겠다. 이거는 뭐 경제적인 수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두 가지에서 이제 수입이 나요. 건강원이랑 이제 청년몰 매장 운영하는 게 거기서 수입은 나는데, 예. 근데 다른 것들은 다 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적자만 면하고 있는 자기 돈 수준이거든요. 손님이 오면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베풀어야 된다고. 공짜로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이거 만든 거예요. 맛보세요. 그럼 진짜 나눠주시는 거예요. 저는 막 애기 때문에 힘든데 이제 남의 가게 가가지고 신메뉴 개발 이거 해봐라. 이거 하면 대박 난다. 자기 그러고 가게 있어요. 안 보고? 네, 그래서 제가 나 너무 힘들다. 우리 가게 이렇게 팔이 날리지 않냐 이러면은 너는 진짜 너무 독하다. 너는 진짜 너무 독하다. 남들을 볼 줄을 모른다. 이렇게 살면은 넌 나중에 주변에 사람 아무도 없다. 저 주변에서 네. 뭐라 그래요? 남편 평을. 너무 시집 잘 갔다. 버섯 터지네. 버섯 터져. 이런 남자가 어딨냐. 일도 열심히 하고 애도 잘 돌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작 집에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어요. 저 지금 4살 딸이랑 이제 남자의 9개월짜리를 보고 손이 있거든요. 한참 많이 갈 때죠. 4살하고 네. 6개월. 너 밖에서 너무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엄마니까 이겨내야지. 부모니까 이겨내야지. 인간이 못하는 일은 없다. 예. 멘탈을 강하게 가져라. 이렇게 사람 좋은 분을 한번 만나볼게요. 자, 고민의 주인공 남편 어디 계세요? 네, 신랑 양재국들입니다. 그 말이 딱 들어간다. 사람 좋아 보여. 아니, 바쁘실 텐데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작가님 좀 나와주세요 하니까 가야죠 이렇게 나오지. 거절 못하고. 거절 못하고. 작가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오신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죠. 네, 저도 저를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했는데 더 하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가장이 아닐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회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 가정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이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다 영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무 저는 영업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지금 얘기가 왔대. 한참 나는 뭐 영어 보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제가 시장에 청년상인 대표를 맡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래적으로 저희 장사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의 그걸 차원에서. 살리기 위해서 네네네네. 그리고 다른 모임까지 이렇게 이제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네네. 친구 딸 재롱잔치는 진짜 진짜 안 가거든. 안 그거는. 가거든요. 저는 친구 딸도 제 가족이라. 그래서 가정의 무게가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온 세상에 자식들이 다 연결돼갖고 다 되잖아. 재종잔치를 이제 가자 했는데 제가 그때 디스크 허리가 이게 와가지고 허리가 터진 상태였어요. 아이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 간호 안 하시고 거기 간 거예요 그러면? 아, 그때가 아프셨어요, 허리가? 아내가 허리가 안 좋은 거는 되게 오래 됐었어요. 재롱잔치가 있는 날에 또 허리가 더 아팠던 거죠. 어떻게 보면 더 미안하단 말 한마디면 될 것 같은데. 꼭 저기까지 갔어야 되나 뭐 생각되는 데가 있어요. 딸 재롱잔치 많이 돼. 같이 회사에서 일을 하던 동생이었는데 10년 우정인 베트남 현지로 이제 가시면서 저 결혼하면은 놀러 와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설마 가겠거니 했는데 진짜 그 베트남 현지에 결혼식을 본다고 간 거예요. 둘째 200일이었고 매장도 팽겨치고 그리고 7박 8일 정도. 7박 8일 정도. 결혼식이 베트남은 한 3, 4일을 결혼식을 한대요. 그래서 잔치를 계속 해야 된다. 남편이 누구예요? 아내분이 울고 계셨어요. 그때 울었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 좋아하네. 옆에 친구. 노래도 또. 야, 짧게 갔다 오려고 이제 했었거든요. 예. 근데 3일 너무 짧아요. 조금 더 있다 가세요. 이렇게 이제 정중하게 또. 근데 결혼식도 결혼식인데 저는 시장 조사를 조금 했습니다. 네, 베트남 시장 이제 그 아니. 박항서 감독님 얘기도 좀 많이 듣고. 네. 근데 예전부터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항상 하신 말씀이 베푸는 게 이제 그만큼 돌아온다라는 말씀 항상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을까요? 그 말도 맞긴 한데요. 이렇게 가다가는 집안이 진짜 거덜날 것 같아요.
경조사비가 엄청 들거든요. 그렇지, 경조사비가. 팔촌 결혼식까지 가고요. 그리고 연락 안 하던 친구들이 이제 나 돌잔치야 그러면 계좌이체라도 해줄까? 그러면서 이렇게 뭐 보험 좀 들어줘. 뭐 상조회사 해줘. 이렇게 해서 한 게 한 거의 뭐 2천만 원, 거의 뭐 2천만 원 정도 날린 것 같고. 여보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안 될 것 같아 하니까는 너 왜 그렇게만 보냐고. 아직 세상은 아름답다고. 다 깨달음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속이 터지더라고요. 제가 좀 거절장애나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좀 거절을 못 합니다. 그리고 거절 못 한다면서요? 빌려주고 못 받은 적 혹시 있지 않아요? 예, 좀 있죠. 네네. 아내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아내한테 얘기를 하면 당연히 있어요? 근데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진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따져도 한 2,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빌려줍니다. 그 정도 액수는. 네.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돈이 왜 어느 정도? 그러면은 남편분 솔직히 한 달에 경조사비는 어느 정도 지출이 되는 거예요? 진짜 연예인분들은 막 몇백만 원씩 쓰신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아니 왜 우리하고 대 나 수지할 때 10만 원 냈어. 네, 잘 받았고요. 성수기 때는 한 달에 무조건 50 이상은 하는 것 같고요. 한 7, 80 그리고 친척들 끼게 되면 100만 원 넘어가고요. 왜 놀라고 있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경조사도 있네. 모르는 경조사도. 집안일을 솔직하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일을 하고 있어요. 청년몰 그 매장을 제가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큰애를 이제 어린이집에 맡기고 둘째 들쳐업고 가서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사를 하고 와요. 이제 육아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네, 저 혼자 다 하죠. 애들 돌보고 씻기고 재우고 음식물 쓰레기도 좀 버려주고 분리수거도 좀 해줘 그러면 못한다고. 조금만 더 있으면 자기가 하겠다고. 왜요? 지금 내 매력을 다 보여주면 질려서 안 된다고. 매력을요? 점차 더 하겠다고. 매력이 자꾸 떨어지지 않아요? 아니 근데 남편은 이제 TV 보는 것도 좋아해요. 이제 뭐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다가 막 울고, 뭐 저렇게까지 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 저는 뭐 먹고 싸고 뭐 자는 게 안 돼가지고 제가 울고 있는데 그런 건 신경도 안 쓰고. 모유수유를 하니까 전몸살이라는 걸 하거든요. 열이 막 40도가 넘어서 너무 아팠어요. 참다가 12시에 밤 12시면 전화했는데 많이 참은 거네. 가장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나는 지금 한 통 먹고 밖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아유. 제가 정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남자는 아니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이거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면서 정말 저런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도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좋은 사람인데 왜 아니 거기를 왜냐면 가냐면, 되게 착하게 불통이에요. 맞아요. 너무 착해서 고집쟁이에요, 고집쟁이. 혼자만. 선하게 불통이에요. 아, 이걸 이러면 뭐라고 화도 내기도 애매해. 이게 못된 사람이면 굉장히 나쁜 사람 하는데. 지금도 어떤 것도 인정 안 해요. 베트남 것도 인정 안 하고. 시근하게 아내를 이렇게 지켜보는 눈빛이 있죠? 친정 어머니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어머니 되게 너무 좋으시다. 자기가 아유, 참 나그나게 잘하는구나 할 때는 있었어요? 그렇게 느껴본 적은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아기를 또 키우면서 또 가게에 나가서 손님 또 응대를 하면서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그치. 잠을 한번 푹 잡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위가 옆에서 하는 말이 잠은 죽으면 실컷 잘 건데 뭘 그걸 갖고 아유, 그러냐면서. 진짜 많이 이쁘게 한다 아주 그냥.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땐 정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우리 사이가 조금 공사가 다망해요. 지인 그 이모님들 그 이모님. 노래방을 갔는데 거기까지 같이 가서 새벽까지 놀다가 오더라고요. 친구 이모님들끼리 노래를 부르. 그럼 거기까지 어머님이 갔어요. 보실 때는 사이가 그런 자리를 자기도 즐기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좋아해요. 정말 또 노는 건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해. 네. 네. 계속 마이크만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솔직하게 예, 장모님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오해를. 그 결혼식 뒤풀이였습니다. 결혼식 뒤풀이에 친구님의 이모님들의 저 친구분들이 쭉 계셨던 거죠. 노래방 남의 방에 들어가서 노신 거랑 똑같은 거. 이렇게 결혼식을 이모님들도 이 친구는 뭐야? 그렇게까지는 안 하도 되는데. 저기 놀다 보면 혼자 빠지죠.
너무 좋죠. 저도 모르게 술이 그죠? 들어가고 하니까 노는 걸 좋아해. 딱 영상을 보니까 축하 가수 부르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내분은 기억하고 계시는데 본인은 뭐 어떤 게 서운했어요? 아내 보호해주고 싶어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진짜 신혼 초 때 막 아내가 화내는 걸 보고 그 다음부터 아내한테 화내지 말아야 되겠다고 성격을 고친 사람입니다. 그 말을 예.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그때 놀랬다면 아내가 모유수유할 때 남편은 뭐 설거지라도 해주고 청소라도 해줬겠죠. 남편은 지금도 아내가 혼자 다 일하고 TV 보잖아요. 참 저도 힘들거든요. 힘든데 그러니까 저도 힘들거든요. 힘든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좀 객관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인을 한번 만나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 사이고요. 저희 남편도 친한 선후배 사이예요. 남편분 어린 시절에는 좀 어떤 편이었어요? 예스맨이었죠. 거절도 못하고 그때도 화도 안 내고 그리고 남들한테도 되게 잘해서 인성도 되게 바르고 좋아요. 그런데 실속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아내 입장에서 뭐 이제 결혼한 아내 입장에서 볼 때 좀 저는 못 살죠. 못 살죠. 의외로 집에서는 과부장적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바깥일을 하면 여자는 집에서 내조를 잘해야 되고 아이고야.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저걸 보면 지혜가 많이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좀 수고한다, 잘한다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칭찬도 그런 없고. 얘기를 하면 친구는 다른 집 가정도 다 그렇게 산다. 연애 때부터 그랬었어요. 나는 따뜻한 말을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리고 육아를 이제 하면서도 하는 말이 자꾸 따뜻한 말을 해주다 보면은 버릇이 잘못 든다. 계속 더 요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 제가 출산할 때 첫 아이니까는 이게 진통인지 뭐 잘 몰라서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진짜 아기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 좀 불러줘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 하면서 안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치겠어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니까 이제 간호사 선생님 와서 어머니 아기 머리 나왔잖아요. 왜 이때까지 참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고 그리고 또 애 낳자마자 이제 신랑이 하는 소리가 우리나라만 산후조리를 하지 외국 여성들은 애 낳자마자 바로 뛰어다닌다. 너 이제 올라가는 길에 걸어 올라가라. 그래서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또 선생님이 오셨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피를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지금 빈혈인데 움직이시면 안 된다고 신랑이 부축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니까 저는 너무 속이 상하고 제 말은 또 콧등으로도 안 들어주고 하니까. 네, 너무 맞긴 맞는 거죠? 이렇게 한 게 맞긴 맞죠? 근데 와이프를 웃겨주려고 뭐 이렇게 그거를 이제 상처받으려고 했던 거는 정말 아닙니다. 제가 진짜 진심으로. 네네네. 네네. 네네. 근데 유머가 상대방이 웃지 않으면 유머가 아니잖아요. 지금 남편분한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아내분이 여기 사연을 왜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신동엽이 맡아. 나는 진짜 나는. 이쪽이랑 얘기해 난 봅시다. 정말 이러다가 네, 나 지금- 진짜 상 반납하겠어. 가장에는 무게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와이프한테 나 밖에서 힘들었어 뭐 이러면 또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거를 저 혼자 또 안고 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경조사 많이 가고 밖에 나가서 논다고 저 친구들이랑 술자리 다 없앴습니다. 개인적인 술자리는 전혀 안 나갑니다 지금. 지금은요. 네네네. 그게 어떤 일을 하고 얼마만큼 지금 계속 노력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누구의 누구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당신을 외면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 그런 공포심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정작 중요한 일과 나는 저 사람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것과 지금 잘 구분을 못하는 맞아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가장의 무게로만 말씀을 하니까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는 사실 답답할 노릇이죠. 김진효 씨 같은 경우는 사람 좋기로 유명해요. 오지랖 넓어. 먹는 거 좋아하지, 술 좋아하지. 그런데 가정이라는 거 책임질 일이 생기니까 그 개콘의 그 끈끈한 친구들하고 조금씩 새벽 2시, 3시에 그 문자가 한동안 되게 많이 왔어요. 변했네. 옛날 같지 않아. 욕도 많이 날라오고. 좀 더 진짜로 나 스스로에게 좀 솔직해져 맞아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깥 일을 하는 걸 많이 보여주는 게 가장이 아니잖아요. 정말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 그 문제의 핵심 안으로 들어와서 겁내지 말고 들어와서 그거부터 해결하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에 대한 핑계를 좀 덜 대야 되지 않나.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어떨 것 같아요? 밖에 일을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더 클 인물인데 가정이 이게 걸림돌이 되나? 아이고야. 생각해가지고 저는 싫은 소리를 계속 해야 되고 하니까 애 20살까지 키워놓고 조언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봤었어요. 스무 살이 되면 이제 9개월인데. 너무 세뇌시켰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인 사람한테 내가 걸림돌이 되나를.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 끝으로 하시죠. 여보 힘든 거 아는데 남들 힘든 거 생각하다가 나중에 내가 없을 수가 있어. 나 좀 봐. 나는 없을 수도 있어요. 난 내 가슴이 철렁한다. 예. 이거 너무 되게 사랑합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자, 우리 수지 씨부터 갈게요. 아이고, 신혼인데 이런 얘기 들어서 저 정말. 그래서 지금 많이 지금 떨려요. 지금 이제 한 달 됐거든요. 저희. 타인들이 봐준 남편분이랑 아내가 봐준 남편분의 그 모습이 일치되는 게 이걸 해결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심각한 고민이에요. 너무 네. 심각한 고민이에요. 아내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데뷔 2년 차에 안녕하세요 나와가지고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이게 진짜일까? 약간 진짜 상황이에요. 예. 너무 충격적이고. 저도 고민입니다. 아내 입장에서 고민이다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 주시죠. 자, 아내분한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남편이 정신 확 차려서 좀 이제 가족들한테 시간을 내준다면 뭘 제일 해보고 싶어요? 취미를 같이 해보고 싶어요. 저도 노래하고 춤추는 거를. 아, 흥이 있으시구나, 좀. 네. 오. 그때도 결혼식 참가를 갔었는데 관광버스를 탔어요. 이제 신랑한테 스트레스 풀게 한 번만 놀게 해달라. 그래서 애기 20분 봐주고 흔들었거든요. 20분. 네. 근데 너무 육아 스트레스 다 풀리는 거예요. 어우, 지금 한 20분에 풀렸는데. 네. 그럼 애기도 없으니까 이게 관광버스라고 생각하고 예. 네, 단체 관광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신랑도 그러면 신랑도 같이 춤추고 싶다 이거죠? 네. 예. 예. 빨리 나와요. 아, 오시오. 홍석 씨는 막 거기에 한 분 계시잖아. 막 재능 있는 사람들 동네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뒤집어서 우리한테 알았지? 자 우리 운행 중에 하면 안 되니까 버스를 좀 세우세요. 세워서 버스 세우세요, 수사님. 남편이 울고 지금 있어요, 남편이. 울고 있어요. 아이고, 아유, 진작에 왜냐면, 잘하지. 지금 예. 그런 거예요. 뭐가 교차하시겠죠? 예. 예. 아이고 참. 왜 눈물을 이 눈물은 뭐예요? 너무 고생시키고 앞으로 내가 노력. 와이프가 나는 솔직하게 뭐 이렇게 저희가 헤어지자는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 또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네.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아내분한테 직접 한마디 해주세요. 직접 눈 보시고. 자. 오빠가 부족한데 나한테 와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내가 노력해서 너 힘들지 않게 해줄게. 파이팅 하자. 너도 좀 오빠 좀 많이 이해해. 그건 아이 사랑한다고 하고 꼭 아이. 사랑해. 아유.
혹시 지금 분위기에서 원하시지 않으면은 뭐 안 하셔도 되니까 춤 추실래요? 안 추실래요? 아, 춰요, 예. 아, 춰요, 예. 춤을 진짜 좋아하는 거야. 브루스 추셔야 될 것 같아, 브루스. 위트 딱 벗고 한번 제대로 가자. 오늘 사랑을 보여줘. 사랑한다면. 네. 뮤직 큐! 주세요. 렛츠 고. 큐! 주세요. 렛츠 고. 이거 좀 더 키워. 소리 키워. 과연 남편의 실제 몇 표나 나왔을까요? 보여주시죠. 자, 총 200명 중에 200표인가요? 진짜로? 170! 우리 남편이 아내랑은 약속 안 지켜도 남들하고 한 약속은 제대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하고 약속하세요. 나는 이제 집안에서 어떻게 하겠다. 약속. 집안일도 정말 쉽지 않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진짜 그리고 열심히. 네네. 말을 말을 잘해, 따뜻하게. 하루에 사랑한다고 하고 볼에다 뽀뽀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고맙다.